김마골과 홍블리의 골투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뵀어요. 오늘이 8번째 샷? 네, 맞아요. 8번째 샷을 날릴 차례입니다. 날려요? 네, 오늘 샷 날려야 돼요. 날린다는 말 하니까 되게 좀 싸 보인다. 아니죠, 굿샷을 날려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저희가 굿샷 오늘 날려야죠. 8번째 샷을 아주 멋지게 날려드릴게요. 8번째 샷이면은 뭐 2분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번 홀 정도 가고 있는 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니면 1번 홀 파포에서 네. 뭐 우리 쿼드러플 보기 하면은 8번째 샷일 수도 있겠는데 그건 너무 아니고. 깊게 들어가지 그쵸? 말기로 해요. 그래서 날씨가 요즘 되게 많이 추워요. 네, 맞아요. 지금 네. 굉장히 추워서 이제 이 날씨에는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참고로 오른쪽에 보면은 카메라로 보이지 않겠지만 한쪽 면이 다 유리로 밖이 보여요. 청유리라서 지금 네. 밖이 다 보이는데 진짜 추워 보여요. 이렇게 청명한 하늘이지만 정말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하 뭐 저녁 때 13도? 지금 뭐 거의 영하 뭐 12도까지 네, 그렇다고 내려가 하더라고요. 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런 갑자기 날씨 날에 골프를 치시잖아요. 그럼요. 많이 대단하신 치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실장님. 토요일 일요일 다 쳤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그 골프를 칠 때 주말에 이렇게 치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치는 건 괜찮은데 네. 그린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공을 통통 튕겨가죠. 통통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서 연습 그린을 가가지고 공을 딱 던져요. 네. 그 공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아, 떨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게 콘크리트에다 공 던진 것처럼 그 공이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골프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선수들 중에 누가 그렇게 치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좀 근데 약간 생각을 좀 바꿔서 쳐요. 음. 창의적인 골프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뭐 세울까? 딱 사실 어떻게 세우는 할까? 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린 앞에서 몇 메타에 떨어뜨려서 굴려서 올라갈까. 약간 컨시드를 좀 더 맞아. 넉넉하게. 그런 것도 있어요. 줘야 될것 같은데요? 일요일 날은 모 네. 골프장 가서 쳤는데 네. 거기는 이 골프장 이름을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얘기 안 왜요? 하는데 아니 일요일 날 눈 되게 많이 온 거 알아요? 네. 눈이 되게 많이 와서 아침 8시 티타임인가 그랬는데 네. 창문을 딱 열었어요. 5시 일어나서. 근데 한방 눈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약하신 분한테는 취소했다는 얘기도 안 와요. 그럼 뭐 왜냐면 골프장에서 보통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골프장에서 눈이 안 온대요. 거기는 여기까지는 얘기하겠다. 안성에 있는 골프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한 분이 또 같이 가시려는 분이 이제 수원에서 출발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은 또 차가 퍼졌어요 중간에. 눈이 네. 너무 많이 와서. 네. 근데 또 그분도 또 픽업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마골 집에서 한 분하고 만나서 같이 가는데 그분까지 또 이제 픽업을 해서 또 이렇게 가는데 다행히 그곳에는 눈이 안 왔어요. 완성에만 눈이 안 와요. 예,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새벽에 눈이 왔는데 이 골프장이 좀 혼나야 돼요. 이게 티잉 그라운드하고 그린을 하나도 안 치워놓은 거예요. 치워놓긴 했는데 거의 안 치워놓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린은 그냥 그린 위가 하얘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눈밭에 그 형광볼 근데 네, 맞아요, 보여주려고 맞아요. 이제 형광볼 맞아요.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데 제가 눈 올 때 한번 쳤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공이 눈 위에 굴러가면 다 달라붙어요. 눈사람 맞아 이렇게. 그 저희가 그 눈 소복기 쌓인 데를 신발 신고 걸어가면 눈이 밑바닥에 다 붙잖아요. 키가 그런 막 것처럼 커지는 효과가 생겨요. 공이 막 대굴대굴대굴 해서 결국 눈사람처럼 땡땡해지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치셨어요? 그게 날씨가 추우니까 사실 이렇게 눈이 온 상태에서 그게 얼어서 눈사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 위로 그냥 얼음 위로 그냥 굴러가는 건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동반자들이 참 중요하다는 느낀 게 그 와중에도 아무도 화 안 내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빙판 위에서 팽이 치던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얘기가 나오네. 빙판에서 팽이 치던 나이가 참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좀 즐기는데 문제는 날씨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홍블리가 얘기했던 이 눈이 슬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더니 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막 눈이 붙다가 속도가 떨어지면 띡 이렇게 쏟아져 공이.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끝내 9홀만 플레이하고 중단하고 그냥 말았는데 근데 좀 이렇게 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골프장에서 최소한 티잉 그라운드 하고 그린은 페어웨이는 좀 안 쳐도 뭐 충분히 그렇게 좀 넓은 지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티잉그라운드는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이게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스윙하는 게 드라이버가 좀 세게 치니까 발판이 만약에 미끄러지면 치다 이렇게 허리 다칠 수도 그쵸, 있고 허리 갈비뼈가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 게다가 이렇게 홍블리처럼 세게 치는 사람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위험했었고 네. 그린에서는 뭐 재미삼아 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치워놓지 않으니까 좀 한 몇 홀까지는 재미있다가 나중에 또 이제 공도 눈사람 되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자.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죠. 뭐 선수들 저도 비 올 때 플레이가 되는 건 많이 봤지만 눈 올 때 플레이하는 건 못 봤어요. 맞아요. 거의 뭐 슈퍼볼 뭐 네. 미식축구 정도만 이렇게 눈 올 때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 11월이다. 11월에 한번 눈이 온 날 골프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드라이버 샷 눈이 막 펑펑 내리고 있는 거 드라이버 샷을 올렸는데 최근에 그 네, 올렸던 그 옷 다 입고서 패딩 롱 패딩을 입고 예. 찍었는데 그게 외국에 있는 네. 그 골프 그 계정에 올라간 거예요. 골프 관련 계정에. 네? 왜냐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홈플리 사진이 올라갔다고요? 제 스윙이 영상에 올라간 거예요. 어느 사이트에? 네. 왜냐면 외국에서는 눈 오는 날 이렇게 패딩을 다 껴입고서 치는 장면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쵸. 말도 안 되죠. 여기 보면 그래, One with Drive라고 저예요. 이게 눈이 내리고 있고 이 인스타그램 여기다 올려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가 Woman with Drive네. 네. 와, 조회수가 45,322회예요. 네, 이게 4만 회가 혹시 홍블리가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 외국 분들이 댓글을 그러게. 남겨주셨는데 와 이렇게 눈이 올 때도 공을 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영어를 다 반응인 읽었다는 거예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눈 올 때는 정말 쉽지가 않구나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 골프를 꼭 눈 올 때 너무 이렇게 원래 우리 아주 좋았던 그 상태에서 치는 것처럼 치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왜냐면 스코어도 다 안 나오는 건데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벤트 삼아 이런 골프도 즐긴다는 측면으로 치면 네. 좀 어떻게 보면 또 동반자들도 또 좋고 그러면 색다른 또 그런 추억이 될 수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눈이 한국에는 오고 또 매우 추운 날씨 때문에 2018 시즌 개막전은 베트남에서 열렸습니다. 홍블리가 베트남 갔었는데요. 네. 반팔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려놨는데 김마고를 실시간으로 눈에서 그쵸. 그 퍼팅을 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죠.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의 완전히 네. 반대. 네, 제가 가서 최혜진 선수 그 괴물 신인다운 위력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근데 그 신인 선수고 여자 선수인데 우리가 괴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좀 그런가요? 그죠? 괴물? 괴물 말고 어제 생방송 때 썼어요. 그죠? 괴물 근데, 신인. 근데 진짜 좀 근데 만약에 괴물 홍블리 이러면 좋아요? 좋죠. 괴물같이 등장한 괴물 신인.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2018년 네. 그 개막전이 12월에 열렸어요. 좀 이것도 그렇다. 2018년. 왜 그러세요? 왜? 이쪽은 그래 그죠? 괴물도 싫어하고 18년도 2018년도 싫어하시고. 그러네. 욕 같아요. 그냥 괜찮아요. 우리 뭐 팟캐스트니까. 네. 최혜진 선수가 원래 막 2라운드까지 토요일까지는 공동 4위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지막 날 진짜 역전해서 또 이겼어요. 3라운드 때 좀 부진했었어요. 맞죠? 맞아요. 3라운드 때 1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라운드 때 이번에 금토일이어가지고 2라운드에서 부진했다가 헷갈렸어요. 2라운드 때 부진했다가 최종 이제 파이널 라운드 때 역전을 한 건데요. 5타차를 극복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야 했어서 그 태국 선수 푸깐 선수 푸깐 선수와 인터뷰를 하게 될까 되게 열심히 막 준비를 하면서 KLPGA 시드권 획득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영어로 선수가 아니지 베트남어로? 네, 그 태국 선수니까 그래서 태국 선수였어요? 네, 태국 선수였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최혜진 선수가 잘 할 것 같다는 예감은 있었지만 정말 우승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재밌는 거는 그때 김마골이 아까 얘기했던 그 골프장에서 9홀 치고 좀 일찍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3명 팟캐스트 단톡방에다가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여기 민혁 PD님께서도 집에서 지금 그 중계 보고 있다고 하고 인증샷도 보내주셨어요. 네, 김마골도 또 PD님 와가지고 저 얘기하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김마골도 와서 중계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했었는데 최혜진 선수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 카톡방에서도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딱 2타 차로 역전 우승을. 대단해요.
일단은 제가 그날 입고 간 원피스가 하늘색 원피스인데요. 아, 그게 하늘색이었어요? 네, 제가 올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SNS에 올린 게 하늘색 원피스인데 네. 그거를 제가 그 용평 리조트 초정탄산수 용평 리조트 위드 SBS 그 대회 때 그걸 입고 갔었는데 이거 무슨 징크스야? 또 그때 최혜진 선수가 우승을 했었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옷을 또 입고 갔는데 또 우승을 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신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김마울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초정 탄산수 용평 리조트 오픈 이 위드 SBS. 요번 대회도 위드 SBS. 또 하나 더 있어요. J&J 왕중왕전. 맞아. LF 포인트 왕중왕전 위드 SBS J&J 리조트. 거기도 위드 SBS예요? 네. 아니 이 최혜진 선수는 여기 한번 나와야 되겠다. 그쵸? 그죠? 위드 SBS니까. 그래서 3승을 했어요 총.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난해가 아마추어로 2승을 하고요. 2017년 시즌에 2개 우승하고 네. 2018년 자꾸 욕 같아. 그 2018년 개막전. 첫 개막전에서 또 우승을 했죠. 네. 세계 랭킹이 몇 위까지 간지 아세요? 13위까지 올라갔네요. 그러게요. 세계 랭킹 13위. 대단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상식 때 KLPGA 시상식 때 이정은 선수가 거의 뭐 계속 왔다 갔다 상을 엄청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내년에는 최혜진 선수가 그러게요. 어마어마한 뭔가 기량을 펼치지 보통 않을까. 그 KLPGA 대상 시상식 가보면은 한 네. 선수가 뭐 미니멈 한 3승에서 한 뭐 5승? 그러니까 올해는 6승 네. 정도까지도 하는데 네. 아마도 올해는 또 네. 사회 보실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연달아서 한 사회자가 없더라고요. 그쵸. 매년 바뀌어서요. 첫 그런 사회자가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최혜진 선수가 또 많은 상을 휩쓸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99년생인데 옆에서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귀엽고 애기 같고 막 이런데 홍보리도 귀여워요. 아니 저는 뭐 이제 아니죠. 끝났어요 저는. 그럼 전 죽으란 소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최혜진 선수가 펑펑 우는 거예요. 맞아요, 봤어요.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되게 20살이 되는 게 억울했나 봐요. 제 생각에는 드디어 첫 상금을 그렇죠.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굉장히 경기를 할 때는 다부진 뭔가 그런 성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네. 가까이서 울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소녀하고 그쵸. 19살 그 풋풋한 느낌이 들면서 저도 덩달아서 너무 울 뻔했어요. 네, 너무 감동받고 네. 팬이 또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 팬이에요. 저는 사실 그럼요. 좋아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큰일 났어요. 그 19살 때 뭐 했어요? 저요? 입시 준비하고 수능 보고 면접 보고 19살 때까지는 저랑 똑같은데요. 또 PGA 소식도 짤막하게 들려주세요. PGA 소식은 네. 참 지금 투어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PGA 소식 중에 좀 핫한 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매년 타이거 우즈 파운데이션, 타이거 우즈 재단에서 진행하는 대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소개를 간단히 했었을 텐데 네. 타이거 우즈 한 명과 세계 랭킹 지금 탑 랭커들 그리고 또 초청하는 선수들에서 총 17명을 초대해서 18명이 4라운드 풀 라운드를 해서 이제 그 대회를 진행을 해요. 네. 근데 이 대회에 이제 타이거 우즈가 지난해는 못 나왔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자기가 주최하는 자기 재단이 주최하는 대회인데 작년에는 못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대회에 올해 진짜 오랜만에 타이거 우즈가 나왔고 네. 이 대회 시작 전부터 이 김마골이 트위터에 그 골프 미국 그 유명한 미디어라든지 그런 채널들 팔로우를 많이 하는데 와 타이거 우즈로 뭐 난리가 났었어요 타임라인들이. 그래서 확실히 타이거 우즈가 지금 그 대회 하기 전까지는 세계 랭킹이 1000등 밖이었어요. 뭐 1년 동안 거의 대회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였던 사람인데도 이 골프에서는 아무래도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여전히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이제 그 대회에서 18명, 우리 18이 이렇게 많이 했지? 18명 중에 9위를 했어요. 그쵸. 9위면 또 반 정도를 한 건데 딴 거보다도 아무 부상 없이 큰 어디 아픈 것 없이 잘 마무리했고 인터뷰하는 과정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해맑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본인이 우승하거나 우승권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좀 표정도 좋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고 그래서 2018년에는 좀 더 좀 많은 대회를 나오려고 하고 타이거 우즈가 지금 메이저
14승 했거든요. 네. 그 메이저의 최다승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잭 니클라우스예요. 18승이거든요. 18승 잭 니클라우스의 기록을 좀 이제 도전도 좀 해보려는 생각이 있어서 2018년에는 주로 대회를 메이저 대회 위주로 나오겠다고 했고, 메이저는 아니지만 좀 굵직굵직한 대회들도 좀 이제 참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김마골이 처음에 시작할 때 박세리, 최경주, 타이거 우즈가 전성기 했던 그 시절에 골프를 해서 네. 타이거 우즈가 또 나름의 또 복귀. 우상이에요. 오. 우상이기도 해서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또 골프 업계에 나오는 것도 좋고, 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또 골프 업계에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잘 되면 우리도 단 100원이라도 더 벌지 않겠어요? 일도 더 많아지고. 타이거 우즈가 좀 골프 업계에서 좀 다른 좀 바람을 새로 한번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거 우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또 SBS 골프 아카데미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타이거 우즈 선수의 스윙을 배워보는 순서도 가지면서 그랬어요? 와, 드디어 타이거 예. 우즈가 복귀를 했고 잘했고 또 좋은 샷이 나오고 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본 분도 계실 텐데, 네네.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게 타이거 우즈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김민희 선수가 그래요? 네, 김민희 선수가 네. SBS 골프 아카데미 동계 특집에 나옵니다. 그렇구나. 네, 이제 연말에 광고하는 거예요? 아니요. 열심히 SBS 골프 아카데미를 시청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온 네네네. 김에.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네. 또 김민희 선수 방송, 특집 방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타이거 우즈의 스윙과 비교해서 또 볼 수 있어요. 김마골도 꼭 챙겨봐야 되겠네요. 네. 이정은 선수도 나오고요. 그렇구나. 화요일은 이제 김민희 선수, 수요일은 이정은 선수,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 특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얘기해드릴 게 SBS 골프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SBS 골프에서 쇼미더 스윙이라는 이벤트를 쇼미더머니가 아니고? 아니라 쇼미더 스윙입니다. 여러분의 패러디했네. 여러분의 스윙을 골프쇼 보여주세요. 패러디한 골프쇼. 쇼미더머니 패러디한 쇼미더 스윙. 원래 다 모방해서 그럼요. 미디어 작품은 모방해서 그리고 시작되는 또 거예요. 그 모방한 데가 더 잘 된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쇼미더 스윙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SBS 골프 모바일 앱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의 스윙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쇼미더 스윙 그 카테고리에 올려주시면 김홍기 프로께서 다 그 레슨도 해주시고 직접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을 올렸어요? 저도 올렸어요. 네. 상품은 못 받았지만 전 여러분들을 줬는데? 위해서 안 줬어요? 진짜요? 저 줬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네. 추천수를 많이 받은 분을 많이 선정해서 셀피 골프 여러분께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쇼미더 스윙을 하려면 이 셀피 골프 같이 직접 혼자서 같이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요즘은 그 스마트폰,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좋아서 화질도 좋고 맞아요. 또 초고속 촬영도 되고 그래서 네. 아마도 레슨 하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굉장히 좀 정보로서 충분히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상품도 소개를 하고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셀피 골프 쇼미더 스윙 올려주시면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연에도. 골트쇼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셀피 골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요. 또 뭐가 있죠? 브리지스톤, 그 한국의 석교 상사에서 그 스폰을 해주고 있는 브리지스톤의 B330X S. T모 회사보다도 스핀이 더 잘 걸린다는 B330S. 예, 그 공도 저희가 사연이 소개가 되면 이렇게 두 줄, 이 두 줄이 잠깐 얘기를 하면 이게 한 개의 단위가 원 슬리브라고 해요. 그래서 투 슬리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 슬리브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SBS 골프 들어가셔서 골투쇼 클릭하시고 거기에 재미있었던 라운드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궁금한 점 그리고 경기를 플레이를 하면서 궁금했던 룰 같은 것들 모두 다 저희가 골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된 경우가 없죠? 그쵸. 다 해결해드리니까요 여러분. 우리끼리 해결 다 된 것 같아요. 해결도 하고 상품도 받고 예, 그러게요. 꺼먹고 알먹고 뭐 뭐 또랑 치고 가지 잡고? 네. 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다면 오늘 상품을 받아가실 사연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돌발 퀴즈를 한번 냈었어요. 네. 중간에. 맞아요. 왜냐면 지난번 대회가
그 KLPGA 선수 12명과 LPGA 선수 12명이 대회를 한 그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을 진행했는데 그 전 대회에 LPGA가 이겼을까요? KLPGA가 이겼을까요? 라는 걸 돌발 퀴즈를 냈는데요. 네,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제갈진님. 예, 제갈진. 제갈이 성이죠? 네, 제갈 공명할 때 그 제갈. 그죠. 이게 성이 네. 그 두 글자인 성들이 있어요. 맞아요. 독고. 맞아. 황보. 남궁. 이겼어요, 제가. 제가 하나 더 얘기했어요. 또 뭐 있지? 제갈. 자, 그래서 제갈진님이 네, 보내주신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6회차 돌발 퀴즈 정답 아직 안 올라왔나요? 작년 대회에는 LPGA 팀이 이겼습니다. 재작년에도 LPGA 팀이 이겼고 KLPGA 팀이 우승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KLPGA가 우승했어요. 네, 정답을 맞춰주신 제갈진님께는 저희가 퀴즈를 맞춰주신 보답으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품 결정 안 됐죠? 그죠? 아마 셀피 골프를 보내드릴 것 같은데 네네. 셀피 골프 한 박스 네.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죠. 두 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네. 잠시 쉬어갔다가 나머지를 다시 또 그리고 돌아올게요. 참고로 오늘 방송은 오랜만에 하루에 한 개만 네. 찍습니다. 녹음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사연을 섭섭하게 많이 안 올려주셔서 한 개 방송만 좀 길게 네.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방금 전에 저희 미녀 백PD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 촬영부터 네. 초대 손님을 오. 모시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고 힘차게 좋아요. 과감하게 한번 얘기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사연 한 편, 또 초대 손님 한 편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다음번 촬영 때 다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거를 2018년 이제 2018년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 생각나죠? 18년. 네, 2018년 신년부터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개편 녹음이 특집처럼. 올해 녹음 마지막이겠죠? 네, 그죠? 연말 느낌으로 저는 빨간색 의상을 입고 왔어요. 아, 진짜 치사하다. 저는요 연말 느낌으로 빨간색 골프공이에요.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끼워 맞췄어요. 자, 그럼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래요. 그 아이디 이름 전문웅님 그리고 JEONMW0624님 생일이 6월 24일인가 봐요. 그런 거. 그런 거 같죠? 한국 사람들은 뒤에 지을 때 생년월일을 많이 넣어요. 제 핸드폰 번호 뒷자리도 생일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아, 이런 식으로 생일을 기억하라고 네. 하시죠? 아무도 제 번호 모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세월을 무시한 채 연습을 과하게 했는지 8번 아이언부터 5번 아이언까지 거리가 비슷하게 120m 근처에 머무니 해결 방법은 없는 기요. 이상 저쪽 지방 쪽 사람인가 봐요. 7학년 학생의 푸념인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꺽쇠 7학년 학생이라고 하니까 구력이 7년 되신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뭘까요 진짜? 7학년? 저는 7년이라고 김학우는- 해서 구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가 5학년 4반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54세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김마골은 사실은 7학년이라고 해서 57. 70대 70대. 스코어 말고 나이가 혹시 70대 아니신가? 저는 구력이 여기 써 7년 있었잖아요. 들었어요. 세월을 무시한 채. 아, 우리 막 유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일단은 8번, 7번, 6번, 5번 이 네 가지 클럽이 모두 다 내가 120. 또 싸가지 생각. 왜 그러세요? 오늘 뭔가 숫자에 관련된 그런 거 그러게요. 좋아하죠? 아재개그 좋아해서. 네 가지 클럽 거리가 비슷하게 120m에 머문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클럽별로 차이가 없다면 어떤 게 문제가? 클럽별로 차이가 없으면 장점도 있어요. 한 개만 갖고 다니면 되잖아. 가벼워. 클럽이 가벼울 수 맞아요. 있어요. 백이. 진짜 제 친구가 진짜 그래요. 그죠?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한 개만 가져가는 거. 이게 이런 타수가 몇 타 정도 될까요? 아이언 거리 차이가 좀 나요? 네, 저는 조금씩. 5m씩? 네, 5m, 10m. 사실은 이 클럽이 아이언이 보통 뭐 남자는 뭐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아이언 몇 번부터 써요? 6번. 네. 6번부터 쓰고 김마골은 4번부터 쓰거든요. 네. 옛날에 3번부터 쓰긴 했는데 잠깐 뭐 타이거즈 얘기도 했었으니까 타이거즈가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20대 때는 2번 아이언, 30대 때는 3번 아이언, 40대 때는 4번 아이언, 50대 때 5번 아이언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대요. 헐. 60대세요? 하품했어 지금. 산소가 부족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긴 아이언일수록 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롱아이언 쪽을 잘 못 쓰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전문웅님께서는 8번 아이언의 거리가 120m일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8번 아이언이 제일 잘 맞는 클럽인데 120m가 나가는 거고 네. 나머지 클럽들이 원래 거리만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거죠. 아니면 뭐 7번 아이언이 120m. 근데 8번 아이언이 그럼 더 길게 나가는 건 좀 이상하고. 여튼 아이언 클럽의 그 특징이 뭐일 것 같아요? 아이언 클럽, 예를 들어 드라이버 클럽은 어떤 게 목적일 것 같아요? 멀리 보내는 거죠. 그렇죠. 아이언은 정교한. 그렇죠. 드라이버는 무조건 멀리. 근데 네. 무조건은 아니에요. 방향이 좀 맞아요. 그렇죠. 방향을 잘 맞게 조준한 뒤. 그렇죠. 방향이 보장된 멀리. 그래서 홍블리가 한 170m, 180m? 하여튼 뭐 잘 칠 때는 그 정도 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일단은 멀리 치는 게 중요한 클럽이고요. 아이언은 방금 전에 홍블리 얘기한 대로 정교하게 치는, 네.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런을 얘기하지만 원래 아이언은 딱 공이 쓰는 그 지점까지 날아가는 캐리만 있는 게 원래는 아이언 클럽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언 클럽이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멀리 가고 어떤 건 짧게 가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홍블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간격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얼마가 남았을 때 내가 이 클럽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다 비슷하게 나가면 어느 날 만약 5번이 120 언저리 나와서 쳤다가 갑자기 150 나가시면 그렇죠. 그것도 거리가 이제 또 생기죠. 손해가 생기니까 그러게요. 뭔가 제 생각에는 이 8번, 7번, 6번, 5번을 풀스윙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실내에서 연습을 계속 네. 하면서 그 거리를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클럽으로 잘 맞았을 때의 거리가 사실 그 클럽의 거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공을 쳤는데 이게 아이언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이 토우 사이드, 힐 사이드, 뭐 이쪽이 샤프트가 이렇게 있으면 네. 공이 정확히 맞는 부분을 영어로 스윗 스팟이라고 해요. 스윗 스팟, 달콤한 스팟. 그렇죠. 그래서 그 스윗 스팟에 딱 맞았을 때 공이 제일 멀리 가는데 이 토우나 이 힐 쪽에 맞으면 공이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공이 많이 안 가요. 네. 그래서 어떠한 클럽으로 쳤을 때 그 스윗 스팟에 맞았을 때 거리가 자기의 클럽의 거리인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클럽으로 예를 들어 8번으로 120이 쳤다고 하면 7번도 120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7번은 140이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오. 다시 6번은 150이 되고 그럼 이 구간이 여기는 20m, 여기는 10m, 또 여기는 5m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스윙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쵸. 어떠한 그 그린을 공략하거나 샷을 할 때 자신의 거리를 일정하게 칠 수 없는 거예요. 맞아. 김마골은 예전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선수들은 굉장히 다양한 거리를 다양하게 이렇게 칠 수 있는데 그거를 마치 그 어부들이 쓰는 네. 그물에 좀 비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물망이 촘촘해야 되겠죠. 네. 근데 선수들은 그 간격을 굉장히 촘촘하게 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m 간격으로도 뭐 칠 수 있다. 이제 5m 간격으로 친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5m 간격으로 칠 줄 아는 사람과 10m 간격으로 칠 줄 아는 사람은 그물의 차이가 2배예요. 그러면 그걸 그렇죠. 바둑판으로 보면 누가 더 촘촘한지는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코스 자체를 막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바둑판으로 해놓고 어떤 자리든지 다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선수들이고 네. 저 아마추어로 해서 이 그물이 이렇게 뭐 30m, 30m 간격 뭐 이렇게 되니까 공 떨어뜨리는 지점이 이게 듬성듬성한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못 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스윙을 연습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이렇게 답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문웅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어떠한 클럽으로 쳤을 때 자신이 잘 맞았던 클럽 기준으로 먼저 기준을 삼아야 돼요. 지금 8번부터 5번이 다 같은 거리라고 하지만 실제 이게 7번이 잘 맞았을 때의 거리인지 6번이 잘 맞았을 때의 거리인지 정확히 지금 얘기는 알 수 없고 네. 본인이 쳐봤을 때 가장 자신이 잘 맞았던 그리고 잘 칠 수 있는 클럽으로 기준점을 잡고 거기서 5m 간격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또 5m 이런 간격으로 좀 기준점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공을 멀리 치려고 하는 거는 실제 세게 쳐도 멀리 가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게 친 클럽보다는 잘 친 클럽이 공이 더 멀리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윗스팟에
정확히 맞는 공이 멀리 가는 거지 세게 쳐서 이렇게 뭐 쉔크 같은 거 할 때는 멀리 가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직 스윙은 보진 않았지만 많은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가 백스윙 크기가 굉장히 과도하게 크고 오버스윙을 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스윙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임팩트 순간에 좀 더 공이 스위스팟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랬을 때 거리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보는 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아이언 클럽은 로프트라는 이렇게 누워져 있는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 차이만큼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서 그런 좀 스윙을 좀 작게 해서 자신만의 좀 거리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형님께 셀피 골프를 보내드려서 좀 맞다. 좋네. 스스로 좀 진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길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셀피 골프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직접 촬영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내가 어떤 아이언을 잡았을 때 백스윙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좀 약간 자가 작업을 하면서 하시는 것도 그렇죠. 촬영을 해서 또 저에게 또 보내주시면 네. 좋을 것 쇼미더 스윙에도 올려주시고요. 그렇죠. 쇼미더 스윙에 그러면 김홍기 프로께서 또 댓글도 남겨주실 겁니다. 자꾸 김홍기 프로를 기본기 프로라고 기본이 되신 분이시겠죠, 그죠? 네. 오늘 계속해서 그 숫자 개그와 말 개그를 좋아하시는. 근데요. 네. 김마을이 원래 말장난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재 개그 좋아하고요. 그때 잘 맞는 거 저희 같아요. 그때 행사 그때 했을 때 사회 봤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제가 말장난 막 했더니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좀 잘 맞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최창원님의 사연인데요. 창1111 아이디를 갖고 계시고요. 네네. 다운스윙 때 오른발을 이분은 최창원이라서 다 111인가 보다. 그렇죠. 뒤에가. 원. 그러네. 다운스윙 때 오른발을 최대한 늦게 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그래. 이해가 가는데 몸은 항상 다운스윙 내려오자마자 획 돌아가 버리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래서 그런지 슬라이스도 더 많이 나는 듯 합니다.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네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네, 왜냐면 골프 스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네.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발인데요. 이 발이 뭔가 획획 돌아가시는 분들은 채도 뭔가 던져주지 못하고 구질도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이거인 것 같아요. 김마골이 딱 보면 다운스윙 때 이렇게 발이 딱 있어요. 이쪽으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왼발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보면 왼발이 앞에 있죠. 네. 그죠? 타겟 방향 쪽으로 오른발이 뒤쪽에 있고 그때 오른발을 최대한 늦게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얘가 딱 치면서 딱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 봤을 때 발바닥이 빨리 보인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된다는. 네. 근데 참 힘들다. 발이 이렇게 다운스윙 하다가 그쵸.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떼지는 거죠, 발바닥. 그쵸.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떼지는 거죠. 홍블리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숨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 보면 최대한 늦게 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빨리 돌아가게 되면 사실 발만 돌아가진 않거든요. 네. 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발이 돌아가면서 이 상체도 같이 이쪽도 당연히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창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래서 그런지 슬라이스도 더 많이 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칠 때 임팩트 순간에 발을 이 상태로 놔두고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게 돌아가면 몸도 이렇게 오니까 스윙 궤도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윙을 이렇게 하는 거랑 바깥쪽에서 이렇게 몸이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네. 발이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맞으면서 공을 깎여 맞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회전이 되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것도 맞긴 해요. 근데 물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스퀘어로 맞으면 공이 왼쪽으로 곧바로 가긴 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의 특징들은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가 빨리 못 받쳐지고 이렇게 밀려오다가 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쳐서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골프를 하다 보면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스웨이 아시죠? 네. 백스윙 때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요. 스웨이가 뭐 나쁘다고 해서 그러면은 안 움직이겠다고 하면 오히려 너무 뻣뻣하게 그렇죠. 몸이 이렇게 뻣뻣하게 되죠. 그런 것도 또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헤드업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머리를 이렇게 일으킨 상태 스윙을 하면 이게 스윙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거를 또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좀 뭔가 바꾸거나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또 완전히 또 반대쪽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수정하는 차원에서는 완전히 반대 정도를 해야 얘가 한쪽 끝쪽에 있는 게 좀
원래 이제 가운데 쪽으로 오는 게 있긴 하지만 계속 그 방법으로 연습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이제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인데 골프의 스윙은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는 형태의 스윙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웨이트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체중 이동을 웨이트 시프트라고 해요. 웨이트를 시프트. 근데 시프트라는 뜻이 어떤 거를 시프트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긴다. 가로적인 좀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의 골프 스윙은 뭐냐면 회전이에요. 제자리에서의 꼬임이죠. 그쵸. 회전을 뜻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영어로? 회전이요? 회전. 돌아간다라는 회전. 스윙. 그죠. 스윙도 이렇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몸이 회전하는 건데. 몸이 스윙도 회전? 회전이죠. 네네. 턴. 네. 턴도 회전이고. 또 뭐가 있죠? 코일링. 그 원래 골프 그런 원서 같은 데 보면 코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코일이 감겨 있는 걸 코일이잖아요. 그래서 코일, 언코일, 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회전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 골프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가운데 두고 그대로 회전했다 그대로 오는 그 힘으로 좀 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로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리면 스웨이, 왼쪽으로 밀리면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회전을 해서 치면 좋은데 지금 그 회전을 해서 치다 보면은 참 이 레슨을 이렇게 하는 거에 좀 한계인데 네.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 발도 이렇게 딱 고정된 상태에서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왼쪽 발을 왼쪽 엄지 발가락 쪽에 힘이 걸리고요. 네. 오른발은 오른쪽 안쪽 발 쪽에 이렇게 힘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니, 쿠키를 할까? 이게 쿠키인데요. 네. 쿠키인데 우리 배고파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할 때 오른쪽 발이 이쪽에 있으면 오른쪽 발의 안쪽, 왼쪽 발의 앞쪽. 네. 그리고 다시 또 치고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오른쪽 발의 엄지발가락 쪽, 네. 그리고 왼쪽 발의 뒤꿈치 쪽. 그렇죠. 발바닥 안에서도 그렇죠. 그 안쪽에. 무게 중심에 대한 맞아요. 체중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만 한다면 이제 그런 형태로 힘이 걸려요. 근데 이제 치고 이제 실제 임팩트하고 넘어갈 때 보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발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걸려서 약간 뒤꿈치만 좀 보였다가 살짝, 네. 피니시 때만 딱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좀 더 내 스윙을 좀 검토하고 싶다 하시면 정말 쇼미더 스윙에 올려보세요. 쇼미더 스윙에 올려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영상도 같이 받을 수 없으니 저희가 쇼미더 스윙에 올려주신 다음에 저 쇼미더 스윙에도 올렸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쵸. 저희가 한번 스윙을 직접 열어보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광고를 하면 네. 김마골이 그 마인드 골프 유튜브 강좌를 하는데 네. 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원리에 대한 거를 동영상으로 강의한 게 있어요. 마인드 골프 들어가셔서 마인드 골프에 그죠? 뭘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좋을까요? 마인드 골프를 검색하면 마인드 골프 채널이 나와요. 네, 거기에 Y 골프라고 네. 원리에 대한 얘기하는 대문자 아. Y 골프가 있어요. 거기에 네. 보시면 그런 스윙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한 거를 좀 더 좀 이렇게 칠판에다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네. 거기를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인드 골프, Y 골프도 꼭 참고하셔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이외에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최창원님께는 어떠한 동작을 일부러 뛰는 동작을 하거나 일부러 뭐 잡고 있다라는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네. 몸이 회전하고 그거에 따라서 들려지는 정도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네. 골프에서도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스윙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창원님께는 저희가 브리지스톤의 B330RX 4를 보내드릴까 해요. 확정한 거예요? 네. 그러시죠. 그쵸? 네, 왜냐면 그러죠. 계속 슬라이스도 나고 굉장히 힘들어서 공도 많이 잃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공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진짜 잘 갖다 하겠습니다. 붙인다. 와. 네, 갖다 붙이는 선수예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그래요. 헤이티업 해저드까지 얼마야? 100m 보고 치세요. 헤이티업 멀리건 부탁해. 인공지능으로 플레이하세요. 티어 비전 2. 네, 다시 광고 후에 돌아온 골드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업 비전이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카카오 VX라고 카카오의 계열 회사가 됐고요. 그래서 김마골은 이제 카카오에 다니는 회사가 됐고 앞으로는 모든 서비스를 네. 다음 아니면 카카오 걸 써야 돼요. 오. 내비게이션
카카오 내비. 저 쓰고 있어요. 티맵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검색 다음 뭐 이런 거 써야 돼요. 그리고 라인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카톡 써야 되고요. 진짜. 근데 잘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나중에 좀 저희가 되면 네. 카카오 그런 캐릭터 오, 상품들도 좋아요. 이렇게 갖고 와서 네. 상품을 보내드리기도 그런 하고. 거 있잖아요. 카카오 그 프렌즈 네네네네네. 이모티콘에 나오는 네네네. 캐릭터로 드라이버 커버, 우드 네, 커버 헤드 커버도 이런 있고, 거. 네, 막 공도 있고, 커도 있고 네. 되게 많던데요. 최근에 또 공책도 몇 개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네. 이경희님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IKHKOWACO 이경희님의 아이디를 갖고 계신 그렇죠. 이경희님의 사연입니다. LKH가 이경이네요. 맨 앞에. 이 대문자가 아니죠? 네, LKH. LK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김말골과 홍블리의 골투쇼 열혈 청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이분은 예절이 됐어. 김마골과 홍블리라고 했어. 저번에 어떤 분이요? 그 뭐지? 신인성 이름도 외우셨어요? 네, 그분 얘기예요. 홍블리와 김마골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김마골 사연 올리기만 해봐요. 네, 김마골님을 먼저 해주세요. 연장자를 우대해야 합니다. 두 번 주기. 네. 어느새 한 해가 더 가고 파릇파릇던 잔디가 누렇게 변하다 못해 꽁꽁 얼어 티박스에 티잉그라운드에 씨도 잘 꽂히지 않는 겨울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골프의 재미에 푹 빠져 겨울 골프도 마다하지 않고 기회만 생기면 필드로 나가곤 하는데요. 겨울 골프의 어려움이 또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영하의 날씨에 회사 동료들과 겨울 라운드를 갔는데요. 우선 티잉그라운드에 티를 꽂는 것부터가 어려웠지만 가장 어려운 건 그린 근처에서의 플레이였습니다. 그린이 얼어서 그린을 공략하면 통통 튀어서 그린 밖으로 또 도망가고요. 아까 그에 비해, 얘기했었죠. 그렇죠. 오프닝 때 얘기했죠. 그에 맞아요. 비해 공이 그린 앞에 떨어지면 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버려서 그린 공략하기가 매우 난감했습니다. 진짜 난감해요. 게다가 꽁꽁 언 그린은 스피드도 브레이크도 어떻게 해고할지 몰라 난감했고요. 이럴 때 겨울 골프를 조금이라도 잘 즐길 수 있는 팁이 있으면 한 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피는 제발 앞핀만은 피해주시라고 골프장 관계자분들께 부탁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건 항상 이렇게 보면 네. 맨 마지막 것만 기억이 나요. 길게 읽으면. 그거 알아요? 네. 그 심리학에서 네. 마지막 말만 기억하는 그죠.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 사과 먹을래 귤 먹을래 그러면 귤. 애들 다 그렇게 대답해요. 예전에 실험했었어요. EBS에서. 그래서 예전에 수능을 이제 좀 너무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 독해하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핵심은 문장이 뒤에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면 뒤에만 읽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세월이 바뀌어서 그쵸? 이제는 앞에 중요한 걸 때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거를 네. 두 과일씩 미과일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은 이경희님이 마지막에 알려주신 포인트는 골프장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다면 겨울에는 핀을 제발 앞핀만은 피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핀이라고 하는 게 여러 단어로 쓰이는데 그 깃발 있잖아요. 네. 홀 위치를 앞핀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에 중간 뒷핀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잠깐 얘기하면 보통 골프장에서 앞핀을 표시할 때 무슨 색깔 많이 쓰죠? 앞핀이요? 이게 깃발 색깔 있잖아요. 깃발. 앞핀일 때는 주로 빨간색을 많이 쓰고요. 네. 중핀일 때는 흰색, 백핀일 때는 파란색.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레드티가 제일 짧잖아요. 빨흰파. 그렇죠.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티잉그라운드 색깔도 레이디티 아니고요. 레드티, 그다음에 화이트티, 블루티, 블랙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모든 골프장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한 70-80%가 그 빨간색의 경우에는 앞핀. 왜냐면 멀리서 봤을 때 핀의 위치를 좀 알기 위해서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을 때가 흰색, 맨 뒤에가 파란색 이렇게 해서 보통 핀 위치를 하는데 왜 앞핀일 때가 어렵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경희님께서. 거리를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얼어있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건데 통통 튀어서 뒤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앞핀일 때는 공을 아무리 붙여놔도 저 뒤로 가거든요. 근데 뒷핀일 때는 좀 앞에 튕겨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이 거리에 버퍼가 있으니까 뒷핀이 사실은 좀 쉽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뒷핀과 앞핀이 대략 한 20야드 정도, 20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핀일 때랑 뒷핀일 때랑 클럽을 2개 정도 더 쳐야 돼서
평상시에 골프 칠 때는 뒷핀일 때가 좀 더 어렵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클럽을 한두 클럽 더 쳐야 되니까. 하지만 이경님께서 얘기할 때는 앞핀일 때는 공을 딱 거기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앞핀은 좀 피해달라는 건데, 포대그린이란 말 알아요? 네. 어떤 거죠? 포대그린이요? 이렇게 경사가 2단 그린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포대 약간 그런 거죠? 잘 모를 때요 목소리가 작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포대그린이 뭐냐면 이렇게 그린이 치는 페어웨이나 이쪽보다 높은데. 그쵸,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2단 그린 위에 2단 그린 말하는 2단 그린은 여기서 하여튼 그게 맞아요. 하여튼 그린이 내가 치려는 곳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걸 포대그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공을 여기 딱 세우지 않으면 여기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죠. 굴러 내려와서 이 거리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 그렇다고 거리 딱 맞추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언그린이니까 그린이 튀겨나가겠죠. 그래서 앞핀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포대그린은 뭐 잠깐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엘리베이티드 그린이라 그래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린이에요. 네. 포대그린이 그래서 겨울엔 더 어렵고, 특히나 포대그린의 앞핀이면 진짜 이 그린마스터, 언제 한번 초대를 할 이 그린마스터를 혼내줘야 돼요. 이 사람 진짜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 앞핀이 그래서 그 겨울 골프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주셨던 포인트가 일단 겨울에 라운드를 나갔을 때 그린 근처를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그린에서 이제 읽는 방법,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린 스피드랑 브레이크에 대해서. 근데 김마골께서도 최근에 라운드를 갔을 때 일단 땅이 얼고 눈이 쌓여서 공이 굴러가지 않을 때는 정말 컨시드를 많이 조금 많이 줘요, 평상시보다는. 아니면 읽지 못하는 상황이면 정말 플레이가 안 돼서 홀아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이 있을 때는 사실 퍼팅이 거의 불가능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논다라는 생각으로 좀 컨시드도 좀 넉넉하게 주고 그러고요. 실제 이렇게 보면은 그 그린이 얼었을 때는 퍼팅할 때도 공이 생각보다 안 굴러요. 이 잔디들이 막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고 그래가지고 공이 잘 안 굴르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잘 안 굴를 때 그 느린 그린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이 꺾이는 정도, 브레이크를 덜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느리기 때문에 예리하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덜 보는 게 좋겠고, 평상시보다는 조금은 좀 세게 칠 필요가 있고, 그린이 딱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프로치나 그런 아이언으로 그린을 향할 때 칠 때는 그린을 직접 공략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그린을 직접 공략하면 나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공이 또 브리지스톤 또 광고 해주면 꺼냅시다. 공이 이게 있으면 진짜 이 그린이 여기 나무같이 딱딱해서요. 이게 튕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공이 날라서 이렇게 튕기면 이게 진짜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물러가요. 그러니 공이 한참 가겠죠. 근데 여기서 살짝 떨어져도 저기 한참 밖에 지나가니까, 이게 이럴 때는 이제 그린 스피드가 빠른 건 아니지만 그린이 딱딱해서 공을 못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 일이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이럴 때는 좀 창의적인 골프로 그린을 직접 공략하는 것보다는 그린 앞쪽에 좀 미리 떨어뜨려서 거기서 튕겨서 도달하게끔 계산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경희님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거기는 또 잔디가 좀 있어서 어떤 데는 또 딱 떨어지는 거기 서요. 근데 진짜 참 난처한 거죠. 고기는 딱 그냥 굴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버리면 정말 많은 거리가 남잖아요. 그래서 김마골은 어떻게 치냐면, 그 보통은 이제 처음에 가면 캐디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경기 보조 도우미? 하여튼 맞아요. 그 캐디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7번으로 몇 메타 치고요. 참고로 김마골은 7번으로 135에서 140m 정도 쳐요. 그럼 7번 아이언 알려드리면 10m 간격이니까 나머지 클럽들은 다 알고, 그다음 52, 56도 주로 어프로치 하고요. 뭐 파5에서는 주로 세컨샷을 뭐로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겨울 골프 가서는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한 클럽에서 두 클럽, 또 심지어는 세 클럽 정도까지 더 잡고 굴려서 올리는 형태.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렇게 쳤다면, 이제 겨울 골프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뛰어쳤다면, 겨울 골프는 여기서 떨어뜨려서 딱딱딱딱딱 가는 그런 걸 좀 상상을 하고, 탄도 낮게, 그리고 클럽은 좀 더 길게 잡았으니까 스윙은 작게 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맞춰서, 마치 나무에 이제 가지가 걸릴 것 같아서 스윙을 작게 해서 이렇게 굴려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좀 창의적인 골프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름 또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또 언제 가세요? 이번 주말이요. 주말에?
지금 영하 13도라는데 네, 주말에 부산에 1박 2일로. 근데 부산은 그래도 좀 기온이. 근데 부산도 이번 주 춥더라고요. 진짜. 한 달 반 전에 예약을 해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죠. 뭐. 한번 잘 다녀오시고 또 즐거운 이야기 전해주시면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뭐냐면 그 김마골이 집에 그 골프장 전도를 샀어요. 네. 골프장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를 이만한 걸 샀어요. 그래서 벽에 한쪽에다 붙여놨거든요. 네. 그리고 김마골이 어느 골프장 가봤는지를 스티커로 하트 스티커 사가지고 다 붙였어요. 가본 골프장. 그래서 지금까지 가본 골프장에 총 114군데 가봤고요. 그게 대부분 다 수도권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산을 한번 갈 때는 너무 좋은 게 스티커를 붙이러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이렇게. 안 가본 골프장에 스티커. 도장 깨기처럼 하시는구나. 그래서 경상도 지역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제주도는 몇 번 갔었으니까 저쪽 전라도 쪽에는 파인비치,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을 한번 갔어서 거기 하나 띡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골프장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또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붙이러 다니는 또 그런 재미가 다니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겨울이라고 너무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채도 그냥 처박아 놓지 마시고. 너무 표현이 강합니다. 격한가요? 예. 그걸로 좀 많이 나가는 2018과 좀 비슷해. 2018년. 사과지라면서요. 네, 이렇게 그러게요. 집에 묵혀두지 마시고. 네네. 제가 좀 격한 표현 썼지만 정말 그러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네네. 묵혀두지 마시고 좀 클럽도 닦아서 연습장도 가시고 또 날씨가 뭐 계속 춥진 않고 기온이 좀 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뭐 야외 연습장도 좀 가셔서 몸도 좀 푸시고 이렇게 골프를 좀 겨울에도 즐기는. 그쵸, 나름 재밌어요. 방법이 그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추운 날 빼고는 좀 다니면서 이렇게 걸으면 네. 또 이렇게 또 건강에도 좋고요. 감기도 또 덜 걸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추운 데 있다가 좀 그런 게 네. 적응이 되면 감기 덜 걸리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겨울에 갈 때 좀 챙겨가면 좋을 것들 리스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손난로, 손난로, 히트텍, 히트텍? 네, 내복. 그러게요. 어느 날 김마골이 이제 미국에 한 10년 살다가 네. 지금 이제 한국 온 지 이제 3년 좀 돼가는데 어느 날 다들 히트텍이라고 내복이라고 얘기 안 그쵸, 하더라고요. 히트텍. 내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복은 똑같더만. 또 뭐 챙겨가세요? 김마골은 귀마개? 귀마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자랑 연결돼서 있긴 네네. 한데 김마골은 그 귀마개가 따로 있고요. 근데 김마골이 귀마개라고 치니까 이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하긴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잘 안 들리죠. 이게 어떤 감각이라는 게 여러 개가 섞여서 종합적으로 오는 감각이라서 언젠가 한번 겨울에 치는데 귀마개라고 딱 쳤는데요. 안 들리죠. 치는 느낌이 아또 안 나. 이상한 거예요. 그럼 또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칠 때는 머리 이렇게 딱 해서 올려놓고 치고 귀마개. 또 뭐가 보온 있을까요? 장갑. 그 장갑도 겨울용 장갑이 따로 덩어리 있더라고요. 장갑 같이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좀 손이 되게 차가우면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협찬하라는 거예요. 협찬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겨울에 그거 하라는 거 알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장단이 안 맞네 이거. 하여튼 너무 협찬하라는 거예요. 상업적이에요. 상업적이라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서 협찬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겨울 골프 즐기라고 선물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빗마울에 관심 쓰는 거 부탁드려요. 중에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양손에 손 넣는 거 있죠. 이렇게 넣는 그쵸? 거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뒤에다 하거나. 그거 웬만하면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데 오늘 왜 이래? 그럼 복대처럼 차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뒤에다 해요. 가운데는 좀 그렇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약간의 패딩 그쵸? 조끼 좀 같은 약간 것들. 움직임이 편한 그런 방한 용품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라카룸에서 보면요, 완전 자기의 굉장히 몸 뒤에를 바둑판처럼 붙여요, 막. 히트텍을? 네, 저기 뭐지? 막 붙여서 열리는 거 있잖아요. 난로를 난로. 네네네 붙이는 난로. 어떤 분은 또 이제 발바닥에도 붙이고. 발이 시렵더라고요. 근데 발바닥에 붙이는 건 좀 그런 게 네. 어드레스 할 때도 땅이 굴곡이 있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밑에 또 받쳐져 자신이 있으면 이미 바닥을 그렇게 만들면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한번 저도 다음 주나 어쨌든 12월에 가기 전에 겨울 골프를 한번 나갈 생각인데요. 여러분들도 겨울 골프 나가시고 또 즐거운 에피소드가 더 많이 생길 것 진짜 같아요. 많이 생겨요.
사연 골투쇼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네.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끝내려고 그래요. 네, 저희가 오늘은 정말 시간을 많이 썼어요. 써가지고 네. 이제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연 보내주신 이경희님께도 선물 보내드려야겠죠? 네. 저희가 선물 오늘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은 연말이니까 풍성하게 다 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도 꼭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릴게요. 인사말 기억하죠? 네. 다음 월에서 만나요. 기억하잖아요. 그러게요. 친구들과 어렵게 잡은 1박 2일 골프 모임. 아 그럼 내가 5성급 호텔로 잡아놨지. 그런데 이게 뭐임? 5성 호텔?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SBS 골프가 직접 운영하니까 믿을 수 있는 1박 2일 골프 여행. 믿어. 이번엔 SBS 골프야. 17년 연속 부킹 1위 SBS 골프의 1박 2일 여행 모바일 서비스. 고마워요.